생활 속 경제 뉴스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치경제입니다. 마스크 전기차 넣고 연탄 프린터 빼고 무슨 말일까요? 어제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개편하면서 바뀐 항목이라는데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정에서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 즉 물가의 오름과 내림 폭을 알기 쉽게 만드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41로 나왔는데 1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죠. 이때 109.41이라는 숫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기준으로 삼는 2015년의 물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난달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들의 평균 가격이 109.41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비교값인 거죠. 그렇다면 이 수치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실제로 통계청 직원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전통시장 등 전국 소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가격을 조사한 뒤 각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을 가중 평균에 만든다고 합니다. 조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농축수산물과 석유는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한 달에 3번 가격을 조사해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소매점과 제품의 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만큼 대표 상품과 조사 지역을 추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조사 항목을 5년마다 바꾼다고 합니다. 그 개편이 이번에 이뤄진 건데 바뀐 기준에 따라서 2020년의 물가를 다시 100으로 놓고 다음 개편 때까지 5년간 물가 변동폭을 가늠하겠죠. 그렇다면 2015년과 달라진 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선 조사 지역을 38개 시도에서 40개 시도로 늘렸습니다. 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조사 품목을 기존 460개에서 2개 줄였는데요. 항목을 보면요. 코로나로 지출이 늘어난 이 마스크를 비롯해 전기차와 수소자동차를 포함하는 이 전기 동력차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체리와 망고, 아보카도, 의류 건조기 등도 새로 조사 품목에 넣었습니다. 반면 소비가 줄어서 월 평균 소비 지출액 기준인 256원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 13개는 제외했는데요. 보시면 연탄과 비데, 프린터 등이 있고 또 무상교육과 급식이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그리고 교과서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항목에서 모두 뺐습니다. 그 밖에 피아노와 현악기를 악기로 묶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용품은 자동차 용품과 블랙박스로 나눴습니다. 정말 촘촘히 조사하죠.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물가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가파르게 오른 집값, 즉 자가 주거비라는 항목을 소비자 물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가 주거비에는 집 살 때 내는 대출 이자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 그리고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나날이 비용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가 주거비를 통계에 포함한다면 소비자 물가는 엄청 올라갈 겁니다. 이 지적의 통계청은 집은 소비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나 투기재로 봐야 한다며 항목에 넣지 않았다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각종 연금과 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집값을 포함할지 여부는 사회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느껴졌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일주일쯤 지나면 또 새로운 소비자 물가 동향 뉴스가 쏟아질 텐데 이번에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가치경제였습니다.